고민들이 맞아요.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근데 그거보다 중요했던 게 잘 못 갖췄다라고 하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 자,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의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장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시선 네. 파트너의 정재윤 이사님 모시고 오늘은 또 기업들에게 네. 기업이라 하면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 아니라 뭐 치킨집을 하시는 분도 기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우리는 중소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네.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경기 불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요번에 상담한 기업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2023년도 건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매출이 우상향을 쭉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매출도 떨어지면서 네.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현재 기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좀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되니 네네. 지금 시점에 정부에서 지원해준 정책 자금을 받아 놓을까 미리? 그쵸. 근데 미리 받아 놓으면 이자 부담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리고 또 대출 빚이라는 게 또 우리가 안 좋아하거든요. 그쵸. 근데 안 받자니 내년에 어려워지면 어떻게 극복하지? 라는 그쵸. 고민들이 맞아요.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같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네. 이사님 만나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저희가 자료 보면서 같이 네.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건설 관련된 업종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토목 공사를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자재비나 이런 것들 중요한 거보다는 사람으로 이제 대처를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용이 그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건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쵸. 매출에도 타격이 벌써 입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내 곡간에는 곡식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벌어놓은 돈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그치. 저희와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좋을 때 네. 자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보통 여기서 포인트가 네. 힘들어지면 그쵸. 그때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쵸. 한 발 늦는 거잖아. 그쵸. 네. 근데 이분들은 좀 깨어 있으셨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회사에 대한 열정도 좋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상향해가면서 기술 개발이라는 거 특허도 많이 만드시고 그렇게 계속 기업을 만들어가는 포장해 나가면서 매출도 향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들은 이야기들을 많다 보니까 주변에 네. 그래서 좋을 때 받아야 되는데 부담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쓰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아야 될까. 네. 그 다음에 금리가 기준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들었을 때랑 또 이자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쵸. 실제로 대출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더 높아지거든요. 이거를 지금 받는 게 유리한가 아닌가를 고민을 할 찰나에 네. 기업을 만나서 전망에 대한 이야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 스펙들을 활용한 것도 잘하셨어요. 네. 근데 잘했나 봐야 되잖아요. 해온 건 잘했는데 진짜 잘했나? 그렇죠. 좀 디테일을 따져봐야지. 맞아요. 이제. 네. 저희가 항상 시선 파트너즈가 뭐 이거 좋습니다, 연구소 좋습니다, 벤처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이 기업을 만나서 네. 하나둘 열어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네. 1기, 2기, 3기, 4기 지금 올해가 이제 네. 5기 차 들어갔는데 네. 매출이 10억 이상부터 지금은 30한 7억까지 우상향을 했거든요. 네. 네. 매출도 좋았고 마진도 좋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도 네. 순차적으로 많이 늘리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하셨기 때문에 지표상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대표님은 정확히 지금 8월이잖아요. 네. 그동안에 매출이 감소한 걸 알고 계세요. 22년도까지는 계속 우상향이었으나 그쵸. 23년도인 현재는 그쵸. 재무상태표에나 손익계산서에 나오지 않지만 그쵸. 올해는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이대로 가면 이거 그쵸.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가 벌어놓은 걸로 이걸 충당해야 되는데 맞나?
라는 물음표를 계속 그리시는 거죠. 그쵸, 고민될 만하죠.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이게 대출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 기업의 가장 그 스펙을 활용한 것 중에 벤처 연구소의 큰 활용이 뭐였냐면 서울, 여기는 인구 감밀 억제권역인 서울이에요. 네. 여기는 세금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는 2기 때 실제 벤처를 받아서 네. 법인세 50%를 감면받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되게 잘하고 있네. 그쵸.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맞아요.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기업 만들자마자 바로 벤처 받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만든 그 해당 연도에는 매출이 아직 그쵸. 연결이지 않아서 맞아요. 매출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세금 낼 것도 없고 거기에 뭐 절세 받아봤자 뭐 맞아요. 별로였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잘 알고 준비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잘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는데 이 매출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 중요했던 게 이 벤처 가지고 있는 스펙이 네. 이 기업에 맞게끔 활용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1기, 2기, 3기는 잘 활용을 하셨어요. 네. 벤처 만들 때도 역시 5천만 원 이상 총 매출의 5% 이상을 네. 받으셔야 연구개발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 기업은 3년 미만에 대해서는 총 매출의 5%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벤처로서 혜택을 받으려면은 연구개발비가 네네. 매출의 5% 이상이거나 1년 동안 쓴 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유형 선택에서 네. 연구개발 유형은 5천만 원 이상 네. 플러스 그 다음에 총 매출의 5% 이상을 네. 두 개 다 충족해야 연구개발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벤처 인증이 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연구 인력비로 5천만 원 이상 네. 했기 때문에 네. 연구개발 유형으로 선택을 잘 하셨고 네. 근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매출의 5%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앞으로 여기 기업은 그 내년에 6월에 벤처를 연장하셔야 돼요. 그쵸. 연장해야죠. 예, 그래서 크게 막 매출의 5% 매출이 어차피 떨어지니까 연구 인력비 요런 비중은 상관없지만 네. 이 기업은 연구개발 유형이라고 하면은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 창작 네. 연구소, 기업부설 창작 전담부서. 이름도 어렵다. 어려워요.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런 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없으면 벤처는 취소돼요. 이분들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뒤로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업이 유형 중에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네. 뭐냐면 연구개발 유형으로 그대로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혁신성장 유형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연구개발 유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구 비용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연구소, 연구 전담부서들을 항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비도 잘 쓰고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건 안 돼요. 네. 근데 2024 내년 이후로 이제 3년간을 또 벤처를 유지해야 되는 조건에 있어서 네. 관리하는데 벤처가 만약에 연구소가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네. 이 기업은 벤처도 취소가 돼요. 그 연구소가 없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연구소도 어떤 관리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고. 맞아요. 관리 조건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연구소가 취소가 되면 그쵸. 벤처도 같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어. 그래서 연구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 기업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법인세 50%를 그치. 5년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네. 만약에 하나 관리가 안 돼서 연구소가 취소됐을 때는 벤처까지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기업한테 두 가지를 안내를 해드렸어요. 기존에 있는 연구개발 유형으로 가셔도 상관없다. 연장할 때. 네. 네. 그리고 혁신성장 유형도 지금까지 연구소를 활용하면서 특허를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연구개발 유형으로 처음에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 네. 3년 후에 연장을 할 때는 네. 내가 연구개발 유형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걸로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쵸.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쵸. 신청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만약에 연구비를 정확히 지출하는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를 잘 유지 관리하면서 네. 매출의 5% 이상 연구비를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갑자기 매출이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연구비라고 하면 사람을 써야 되는 비용, 뭐 네. 연구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판단을 벤처만 받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벤처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을 만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해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연구소가 뒤에 가면 이야기를 드리지만 관리가 너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네. 아니 연구개발 유형으로 해서 벤처 인증 받으셨고 네. 그다음에 매출 대비 뭐 이렇게 연구개발비도 적정하게 잘 쓰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굳이 연구개발 유형으로 연장하지 않고 혁신성장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으신가?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이 기업이 연구소, 지난번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게 네. 요즘에, 그러니까 좀 전에 특허법인이 많은 기업들에게 연구소를 많이 관리해준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에게 특허까지 같이 포함해서 네. 컨설팅을 진행을 했던 사례들이 많아요. 네. 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음. 뭐냐면, 연구소는 기업 내에서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기업, 인적, 물적을 갖췄을 때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크게는 세금 혜택, 그다음에 외부에서 기술력이 있다는 거를 평가를 해주는 것들이 기업부설 연구소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허법인을 통해서 외부에다 아예 맡겼어요. 일지도 다 외부에서 써주고 내용이 하나도 맞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든 다음에 그걸 사내에서 그렇죠. 꼼꼼하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 맞아요. 특허법인한테 이제 외주를 준 거죠. 네. 우리 연구소 너희들이 적격하게 네네. 관리 좀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했는데 네네. 관리가 생각보다는 잘 안 됐던가 봐요. 그게 맞지도 않는, 외부에다 맡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의 일기를 외부에서. 그치. 이사님 일기를 제가 대신 써드릴 순 없잖아. 그쵸. 어.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특허도 안 맞고 그랬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변경 신고,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면 30일 이내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갔을 때 설립 이후로 하나도 변경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소는 인적 물적의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렇죠.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직접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사님께서 이 업체에 방문하셨을 때는 네. 변경된 사항은 있는데 신고가 안 돼 있던.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원래 그 관리해 준다고 했던 업체 특허법인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들이 원래 신경 써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의 목적으로 기업을 관리한 게 아니라 네. 설립으로만 아. 그리고 실제로 그 여러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물에 특허가 이걸 대신해 준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쪼커 같은 이걸로 다 됩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실제 기업부설 연구소는 특허만 있다고 연구소가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현장 실사가 지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기업이 현장 실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취소밖에 안 돼요. 어떤 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기업은 매년 결산을 하잖아요. 네. 회계가 그러니까 매년 바뀔 때마다 법인은 3월, 개인은 5월 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만들 당시에 기준 연월이 2020년으로 돼 있었고 매출 그다음에 종업원수, 총자산, 자본금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때 연구 공간이 아예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아, 물적 공간도 약간 네, 바뀌어 맞아요. 있던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아무것도 변경이 안 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현장 실사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지적받을 게 되게 많았던 거겠네. 그렇죠. 왜냐면 일지도 어. 외부에서 썼기 때문에 네. 이걸 외부에 있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현장 실사를 안 나왔으니 다행이지. 왜냐면 그때 현장 실사 나왔다라고 하면 연구소가 취소됐다라고 하면 벤처도 취소. 벤처도 취소될 수 있죠. 끔찍해. 그렇게 해서 취소된 기업은 연구소가 취소된 기업은 얼마간 설립할 수 없다? 3년? 1년. 1년. 연구소도 벤처로 떠나서 연구소만 해도 세액공제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2년도 연구비로만 네. 3,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고요. 야. 벤처로는 2,200만 원의 야.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5천을 세이브한 거네. 그렇죠. 그게 변동은 있겠지만 네. 거의 매년. 그쵸. 그다음에 벤처는 5년간의 혜택이지만 연구소는 보유하는 내내 그러게. 이 기업이 비용으로 떨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네.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재를 구매하는 쪽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 인건비를 떠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관리 미비로 인해서 그쵸. 취소당하게 되면 그렇죠. 페널티라기보다는 얻을 수 있던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게 너무 크네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은 그 스펙을 갖춰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설립하고 갖추는 것만 네. 급급해요. 딱 이 기업이 맞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이 기업은 말 그대로 토목회사잖아요. 네. 우리가 밑에부터 차곡차곡 잘 했는데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을 공사를 어떻게 잘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상황에 대출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싶어서 만났지만 실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감기 있는 것 같아서 병원 갔다가 네. 이거 놔두면 암으로 발전될 수 있으면 더 큰 걸 발견하게 된.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진단을 받고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열어볼 수 있는 것들을 열어보고 네. 바로 변경 관련된 서류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기업이 갖출 수 있게 저희가 시선 파트너즈가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갖출 수 있게 규격을 안내해주고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갖추고 이 기업에게 또 중요한 건 결국 세액공제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규격은 갖췄어요. 설립은 했어요. 네.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제가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연구 주제가 국세청 기준에 맞춰야 돼요. 국세청 기준. 네. 이게 약간 말이 많던데 이 국세청 기준이 있고 또 무슨 네. 기업부설연구소는 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준을 맞춰서 네.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네. 국세청의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어. 그래서 연구 주제가 뭐냐면 과학적, 기술적, 그다음에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주제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늘상 하는 일을 연구 주제로 네. 대부분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딱 저렇게 명시를 해줬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연구 주제가 안 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정보 수집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업에게 안내를 정확히 해드린 게 지금에 있는 연구 주제는 국세청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국세청은. 그래서 그런 세세한 국세청 기준의 가이드를 해드렸더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으면 이런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관리해드립니다. 이거 특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했지만 약간 어떤 상품 구매하듯이 맞아요. 연구소를 구매하는 느낌으로 다가갔던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카페들의 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많이 올라오는 글들이 뭐냐면 실제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관리 직원을 놨을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네. 아무렇지 않게 해요.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연구소 있으면 세금 혜택 보고 연구소 있으면 대출이 유리하고 연구소 있으면 외부 기술성 평가에 좋다라는 건 알아요. 그쵸. 근데 이게 세금 혜택을 받았을 때 우리 기업이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추징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맞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바로 그런 사례들을 정확히 잘 짚어내고 이 기업에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안내했던 사례여서 그러니까 나름 이 기업 보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그래도 잘한 기업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잘한 거의 기준이 설립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 맞아요. 설립 이후에 사후 관리 부분에서 약간의 미비함이 있는데 그 약간의 미비함이 엄청 큰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 그렇죠. 이번에 인지하게 되신 사례였네요. 그래서 제가 기업 하나 살렸다 이거. 제가 이렇게 실제 이 기업이 세금 혜택으로 얼마를 받는지 네.
재무제표랑 세무조정 계산서를 쫙 봤더니 네. 실제로 한 5천 이상을 받았으니까 연애. 예. 어, 이 기업은 큰 혜택을 본 거죠. 돈적으로. 그쵸.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벤처에 대해서 유형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걔는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한 템포 좀 늦출 수 있는 관리를 좀 덜 해도 되는 네. 혁신 성장 유형이면 네. 어차피 이 기업이 연구소를 활용해서 특허도 잘 체계적으로 한 발 한 발 갖추는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대표님이 그런 부분도 되게 좋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시는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오히려 더 신뢰를 하셨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출은 그 다음에 더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급하지 않습니다. 대출은 지금 많은 기업들의 이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자금은 상반기에 몰려서 하반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 내년에 3월 결산 이전까지 준비를 잘 하시는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잘 못 갖췄다라고 하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에 상반기 자금을 노려보자. 재무제표는 3월에. 네, 3월 이후. 3월 이후에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4월에 나오니까 네.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네. 계획을 잡으셨다라고 하시면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상반기에 연초에 좋은 정책 자금들, 풍성한 자금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아마 이 대표님이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23년도는 좀 뭔가 네. 전년도보다 좋지 않을 상황일 테니 네. 대출을 받을 거면은 23년 12월 31일 되기 전에 받자. 네,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쵸.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쵸. 12월 31일 날 재무제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오는 건 3월 이후니까 1월, 2월, 3월에 좋은 자금들이 많이 있으니 그때 가서 활용하시면 된다. 네, 맞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아야지만 그래서- 안내드릴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기업들을 만났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퍼즐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냐면 퍼즐이 막 흐트러졌는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퍼즐을 맞추기에 저도 이런 퍼즐을 아이들과 이제 할 때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먼저 퍼즐 할 때는 뭐냐면 주변에 테두리를 이렇게 맞추고 가이드를 해놓은 맞아. 다음에 맞아. 퍼즐을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선 파트너즈가 뭔가를 뿅 만들어주고 기업에게 어떤 마법사 같은 역할이 아니라 흐트러진 퍼즐을 이렇게 잘 맞출 수 있게 규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상담을 해주면서 실제로 네. 그 기업이 누리는 가치, 혜택을 진짜 누리게 해주고 났을 때, 네. 이 중소기업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격을 맞추고 기업에 맞게끔 자유롭게 활용을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선 파트너즈는 퍼즐에 규격을 잡아주는 테두리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력도 느낌. 문과시죠? 저 이과. 아무튼 이번에 상담하시면서 네. 칭찬, 이쁨 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느끼는 건 뭐냐면 대표님이 그래서 좀 더 신뢰를 더 얻은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더 좋았고요. 그래서 대표님과 조금 더 속 깊은 어떻게 보면 자금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네. 회사 경영이라는 부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직원들과 말할 수 없는 속 깊은 이야기고. 맞아요. 그래서 급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말씀도 겸손하게 잘. 아유,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정재훈 이사님 모시고 기업과 진행하고 있었던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좀 공유를 해봤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뭔가 얻게 되는 포인트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자금도 힘들어지고, 자금보다 어려워진 거는 이자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게 결국 돈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기업을 대신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들에게 접목할 수 있고, 아까 전에 퍼즐 이야기 드렸듯이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조금 더 기업에 맞게끔 기업들에게 다가가서 실제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촬영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네.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